여러분들 만약에 이더리움 다시 미친듯이 내리꽂아. 시즌 종료네요. 다 던집시다. 차트 보시면 다 던지고 다 나갈 거예요. 손절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트럼프, 나는 푸틴에 지지 않았다. 젤렌스키, 크롬반도 수복, 나토 가입 포기해야. 지금 제일 화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우 종전 관련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죠? 러시아와 이제 얼마 전에 15일날 회담을 했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푸틴 쪽에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은 푸틴한테 뭐 쫄았다. 트럼프는 푸틴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봅시다. 트럼프가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온갖 기사들은, 야, 러시아한테 저렇게 저자세로 하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근데 이제 승질 났죠? 트럼프 대통령도. 나 저자세 아니야. 자, 여러분들 왜 그 러시아 쪽에 좀 이렇게 도움을 종전시키려고요? 뭐 그것도 있겠죠. 땅을 이전에 산 적이 있어서 이전에 사고 이제 끝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봅시다. 러시아의 힘이 막강해지고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유럽은 뭐를 준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벌벌 떨어.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지금 그 얘기도 그렇고 그냥 수도를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줬어. 그럼 우크라이나 이렇게 안 좋게 협상을 끝내고 땅을 빼앗겼어. 그러면 누가 불안할까요? 방산, 그렇죠. 방위. 동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종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도 방위를 조금 해야겠구나. 방산업을 좀 시작해야겠구나. 국방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국방비 증가시키면 누구 무기를 사야 돼요? 당연히 미국 거 사줘야겠죠.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한참 위인데. 능구렁이에 플러스 8살 여우인데.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죠? 러시아랑 싸우죠?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못 이겨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시진핑, 푸틴 총리입니다. 계속 연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하고 이제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중국 입장에서 버티면 끝이야. 푸틴도 버티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푸틴이랑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 중국이랑 협상 저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시진핑이라면은 쭉 끌어요. 4년 동안. 쭉 끕니다. 여우 위에 또 그거 있는 거야, 또. 더 야근 분들이. 그래,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죠. 그래서 최대한 러우 종전되면 또 유가도 떨어뜨리고 이것저것 좋죠. 그래서 북극 항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는지 예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막 시위를 펼쳐지고 있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 지금 거의 수도를 내준 거랑 같은 건데 내줄까요? 이거 내주면 젤렌스키 정치 생명 끝나요. 안 내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갈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나 전쟁이 종전되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한 번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우리 시장에 또 활기를 넣어줄 수 있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트럼프 푸틴 3시간 담판 휴전에는 이르지 못해.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 없고 일단은 푸틴 얘기를 쭉 들어줬다. 자, 7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5% 증가. 예상치 부합했다. 자, 소매 판매 지표 좋게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표들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전월 대비 0.5% 증가했거든요. 자동차 부품 구매가 전월 대비 1.6% 상승했어요. 그리고 6월달에 발표됐던 데이터가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고. 그래서 품목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의류 매출 0.7, 가구 판매 1.4. 근데 또 전자제품은 3개월 연속 감소세예요. 건축자재 마이너스 1, 외식 마이너스 0.4.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 지표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이런 영향이 크다, 적다? 크지는 않다.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 관세 인상분을 미국 기업들이 감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7월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4% 상승. 컨센서스 상해. 자,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미국의 7월달 수입 물가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입 물가가 왜 중요할까요? 맨날 CPI, PPI, 야,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PC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수입 물가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관세를 올리더라도 괜찮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세 올릴게요, 미국 국민들.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관세를 올리면 관세를 올리는 것만큼 외국에 있는 생산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낮출 겁니다. 왜요? 어차피 걔네들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고 우리가 사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출 경쟁력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잘 팔려면 가격을 떨궈서 수출할 겁니다. 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10% 관세를 매기면 해외 제조업체들이 10% 가격을 낮춰서 수출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10% 관세는 미국 국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내는 거네요. 야, 트럼프 대통령 만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해외 제조업체들이 물건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해. 그러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 미국의 수입 물가는 해외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출했으니까 수입 물가는 당연히 떨어져야죠. 싸게 수출했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는 떨어져야지. 거기다가 7월 달엔 달러가 강세였어요? 약세였어요? 강세였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도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대로 그대로 진짜 흘러가려면 미국의 7월 달 수입 물가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낮아져야죠. 근데 반대로 플러스였다는 건 뭔 뜻이에요?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 생산업체들이 물건 가격을 그대로 던졌다는 거예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분을 누가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제조업체들이 아닌 미국에 있는 기업들, 유통업체, 이런 애들이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얘기대로 가려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안 떨어져도 0.4% 올랐다는 건, 이거 트럼프 얘기대로 안 되네. 그럼 물가 상승 우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트럼프, 미국 러시아 회담 성과 때문에 중국 관세 인상 필요 없어져. 또 SNS에다가 또 사부작 되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필요 없어졌어. 러시아 너 잘못하면 중국까지 관세 때릴 수 있었는데 못 때려요. 근데 그냥 철판 깔고 쭉 얘기하죠. 젤렌스키 회담 잘 되면 22일까지 푸틴이랑 3자 회담 할 거야.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최대한 푸틴이 좀 원하는 이런 발을 이뤄주면서 서로 뭐 딜을 했겠지. 미국도 뭐를 받고 그런 식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반도체 관세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는 않아요. 이거 이미 한 몇 주 전에 한번 때렸던 거예요. 오히려 반도체 관세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TSMC부터 뭐 삼성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크게 의미 없다. 오히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랐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뭐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관세 여기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죠. 뭐 최대 300% 가는 으름장을 놓는 거죠. 빨리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미국에.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인데 그 전까지 빨리 지어야지. 이제는 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야 돼.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 수 있을 거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중걸님.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임기 때 못해요. 여러분들 반도체 AI 공장 미국에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빨라야 7년. 최소 7년에서 10년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되지 않아요. 트럼프 임기 끝나면 이제 그거 다시 빠꾸할 수도 있어. 미국이 제조업을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아이폰을 하나에 뭐 한 400불, 500불씩 만들 거야? 쉽지 않다. 대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건 중요한 것들만 한다. AI, 고부가 가치 이런 제조들은 미국이 다 갖고 간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연준 2년간 2조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 매입 검토. 오피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그 BOA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 2조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 매입 검토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MBS 주담대죠? 재투자금 만기 도래 국채가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단기 국채로 전환해서 사준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연준이 재무부가 찍어내는 단기 국채를 이렇게 사주려면 무언가 부러져야겠죠. 자, 지금 살짝 그 14일 PPI 발표 이후부터 시장이 조금 흐르고 있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설마 시즌 종료까지 걱정하신 분 계셔 지금? 코인이슈님 이러다가 시즌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장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걱정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시즌 종료급으로 물가가 튀던 아니면 경기 침체로 빠지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해서 무너졌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 이더리움 590이죠? 200까지 다시 미친듯이 내리꽂아. 시즌 종료네요. 다 던집시다. 차트 보시면 다 던지고 다 나갈 거예요. 손절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친듯이 주워야 되죠. 미친듯이 주워야 되죠.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없겠지만 희박하겠지만 200까지 바로 떨어진다고 해. 미친듯이 주워야 되죠. 왜? 그냥 가격이 싸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 경기 침체든 물가 튀든 무언가 부러지잖아요.
연준이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준도 책임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안 내렸잖아. 물가 안 튀었는데 상반기부터 금리 안 내렸기 때문에 연준도 책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연준은 들어가요, 여러분들. 연준 들어와서 뭐 해줄까요? 20년도 어떻게 했어요?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부터 시작해서 다 사줬죠? 모기지채까지.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나오잖아, 반등. V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든 뭐 전쟁이든 물론 경기 침체는 좀 달라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문에 쭉 떨어졌어. 그러면 항상 V자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자금 경색이 터져가지고 많은 그 경제방송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 8월달 9월달 TJ 통장에 자금이 경색돼서 무너질 겁니다. 그 얘기 하잖아. 그것 때문에 무너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시장 쭉 떨어져.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누구 때문에? 연준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립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를 믿는 거냐면 달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달러 사는 거와도 같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달러라고요, 달러. 달러를 믿고 투자하는 거라고. 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임박. 금융위 정부안 10월 내놓는다. 빨리도 내놓는다. 21년도, 22년도에 스테이블코인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할 때는 하긴 뭐 지금도 방구석 유튜버지만 그때도 방구석 유튜버였죠. 10월 달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확정은 아닌데 다음 달에 영등포 그 국회의사당인가? 아마 거기서 제가 또 토론회 같은 데 참석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아마 영상으로 담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와야지 또. 자,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승인 임박. JPYC 3년 내 6.7조 공급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일본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11만 8천 달러 지켜내지 못해 신규 투자 손익분기성 깨졌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최근에 8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손실이 크겠네, 뭐 하겠네. 얼마나 떨어졌다고 손실이 커? 하여튼 조금 빠지면은 막 아우 힘들어요. 끝났어요. 또 조금 오르면 또 폭등이에요. 참 힘듭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순유출 가속. ETF 기간 매집에 공급 쇼크 온다. 이더리움 갭 매우로 가네요. 171불. 아마 4,100불이죠, 갭이? 4,100불. 우리 그 오늘 텔레그램 시그널 룸에도 제가 올려드렸었죠? 이더리움 갭 채우러 가면 4,100불까지 받는다고? 4,100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날 빠져나갔네요. 크게 의미 없고, 오늘, 이번 주 ETF 유입량 봐야겠죠? 유출량이랑.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봅시다. 유출 나왔네요. 오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일날. 어떻게 됐는지. 자, 중요한 일정 한번 불러드릴게요. 8월 20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8월 21일 잭슨홀 미팅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3일까지 요때 파월 연준의장 얘기하고요. 아마 21일 그 월러 이사랑 보우먼 이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알트코인 다 갖고 계시니까 힘들지. 윤버님 비트코인 그렇게 담으라고 했을 때 왜 비트 안 담고 뭐 했어? 이더리움이라도 담아야지. 그러면은 기다리세요. 윤버바원님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자, 21일날 신규 취업사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25일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됩니다. 28일은 국내 총생산, 그리고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번 달은 높게 나올 것 같진 않다. CPI, PPI는 높게 나왔지만 이번 달은 괜찮을 거다. 이번에 높게 나왔던 이런 지표들이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PCE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 말에 샀던, 지금 8월 달에 샀던, 엊그저께 샀던 비중만 내가 잘 지켰으면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비중을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알트코인을 100% 담았으니까 힘든 거지 비중을 잘 지켰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투자금 100%를 갖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안전성을 갖고 좀 자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비트든 이더든 안전한 거 위주로 담아야 된다고. 알트코인 투자 100%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오래 못 가.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아직 결과물은 안 떨어졌어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알트장. 본격적으로 출발해가지고 비트 이더 담으신 분들보다 수익이 더 셀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순간 기다려봐요. 자, 미국 국내 총생산 말씀드렸고 PCE 지표는 다음 달, 다다음 달 보셔야 됩니다. 5일날 중요하죠. 비농업 실업률.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발표된 고용지표 좋게 나오겠죠. 미 중국이잖아요. 마사지 들어가잖아. 트럼프 마사지. 생산자 물가지수 중요하죠. PPI. 야, 근데 9월달, 10월달에 물가지수 진짜 중요하다. 연준 금리 결정 9월 18일 25bp냐 50bp냐 그게 고민이로다. 보시겠죠? 일본 금리 결정은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 지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뱅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없다.